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클립을 발행했었는데 갑자기 격주 금요일도 아닌데 FC가 울려서 조금 당황하셨나요? 혹은 반가운 마음으로 이 클립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 저희 정기적인 클립 발행일인데 지난주에 아카데미 시상식 때문에 한 주 땡겨서 발행했어요. 지유 언니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최종 컨펌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클립은 제 목소리만 들려서 약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저 혼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말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혼자 떠들고 싶어서 몰래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지유 언니가 너무 바빠요. 언니가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학번상으로는 후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이 이제 4학년쯤 되셨는데 아실 겁니다. 4학년은 정신이 없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량이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후배님보다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쁜 언니를 대신해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플레이의 덕업일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영화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방송 분량 때문에 뭔가 좀 TMI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안에서 삼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유 언니와 저의 케미도 좋지만 나는 플레이가 하는 이런 잡스러운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잘 되면 오래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없다고 하시면 금방 내려갈 코너인 거죠. 저희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 댓글에 종종 DVD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모두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DVD 영업을 너무 많이 했죠. 지금부터 왜 제가 DVD를 수집하게 됐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DVD는 총 몇 장인지, DVD를 보면 어떤 점이 좋은지, DVD 한정판의 여러 가지 종류 등등 DVD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상음악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는 하루는 이거 한번 봅시다 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졸고 있었고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거리 통학생이었었거든요. 1교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을 못 보고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영상인지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영화 촬영장의 상황이 보였고 미술팀 스태프들이 진흙이랑 특수한 가루를 섞어서 절벽같이 보이는 세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절벽인데 실제로 사람이 부딪혀보면 충격을 흡수해서 전혀 아프지 않은 절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갔습니다. 교수님, 아까 보여주신 그거 글적글적 제가 앞부분을 집중해서 못 봤는데 그거 뭐예요? 라고 패기 넘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거? 하면서 손에 CD를 쥐고 계시더라고요. 쓱 봤더니 킹콩 DVD인 거예요. 2005년에 개봉한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 DVD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건 영화가 아니라 DVD 안에 들어있는 메이킹 필름이었던 거죠. 이러한 메이킹 필름이나 NG 장면 모음이라든지 배우들 인터뷰 등등등을 부가 정보 혹은 부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반한 거예요. 어린 플레이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는 DVD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금야금 사기 시작했고요. 음악에 대한 부가 영상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야한 사진 아니고요. 제작기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항상 왜? 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호기심이 많았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껴요.
결국에는 이런 변태 또라이들이 음악을 하고 대학원에 갑니다. 네, 인정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DVD는 총 150장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모 음악 감독님께서는 DVD만 8,000장을 가지고 있대요. 블루레이까지 하면 10,000장이 넘는다는데 와, 이분 앞에서는 제가 명함도 못 내밀고요. 정말 이런 매니아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라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DVD 쇼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책장에 뜯지도 않은 DVD가 한두 개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나 아니면 한정판? 그런 것들이 아니면 좀 구매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라딘에서 구입을 해왔었고 뭐 새 상품도 많이 사는데 중고 상태가 좋거나 소장 가치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삽니다. 중고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해서 저만의 공간이 생기면 그 방에 문이 있는 벽 있잖아요. 그 방 하나에 문 있는 벽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3면을 벽을 다 DVD로 채우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화 보고 점심 먹으면서 영화 보고 밤에 영화를 보다가 잠드는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현업에 종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작품 욕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화가 좋아서 매체 음악을 선택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지 뭐 굳이 상업영화의 음악을 꼭 맡아서 해야 한다. 유명한 감독이 돼야 한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그거는 다음 생에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성공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DVD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요. 흔히들 SE, LE, FE 뭐 이렇게들 부르잖아요. 그게 다 약자입니다. DVD 제작을 할 당시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은 다 한정판으로 분류가 되고 그냥 아무런 에디션 없이 영화만 들어있는 것을 일반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당시에 소량만 찍어내거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 금방 절판이 돼버리면 일반판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일반판이 여러 장 있습니다. 남다르게 이렇게 수집을 한다고 해서 한정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종류는 먼저 많이들 아시는 SE 버전이 있는데요. 요거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예요. 일반판보다는 화질이나 음질 면에서 좀 질이 높고 부가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CD도 한 장이기보다는 뭐 2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DVD 사러 가면 SE 버전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SE 버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스페셜이라고 해서 뭐 희귀까지는 아니고 알라딘만 가셔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E 버전인데요. 콜렉터스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소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성은 SE 버전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아웃케이스나 패키지가 조금 더 예뻐서 저 같은 덕후의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타이타닉 디럭스 콜렉터스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CD 3장짜리고요. NG 영상부터 메이킹, 뭐 뮤직비디오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 앞부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 사인도 있어요. 이거 구하려고 중고 시장을 한 2달 반? 거의 한 3개월 정도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약자인 LE 버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E보다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량을 정해놓고 찍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몇 장, 뭐 흔히들 넘버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3,000장을 찍어낸다고 하면 몇 번째로 찍었는지 태기 붙어 있거나 혹은 뭐 특전으로 포토카드에 넘버를 써서 굿즈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거를 프리미엄 붙여서 중고나라에 파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한정 수량인 거잖아요. 이런 한정판은 예판을 놓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희박해져요. 저도 한정판 뭐 예약 판매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판을 구매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얼티메이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UE 버전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화질이나 음질을 최상급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높은 퀄리티의 타이틀을 출시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버전이 나옴으로 해서 더 이상 출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블루레이는 워낙 가격대가 좀 DVD보다 높아서 아직 입문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블루레이도 4K 버전이 있고 뭐 UHD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DVD도 버전에 따라서 화질이나 음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봤던 부가 영상 중에 꽤나 흥미로웠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입니다. 놀란은 CG를 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게다가 이 영화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이맥스 카메라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카메라 무게가 뭐 엄청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놀랐던 것은 필름 크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일반 카메라의 필름과 아이맥스 필름이 사이즈부터가 다릅니다. 그 두 개를 이렇게 꺼내서 비교해서 보여줘요. 영화를 보실 때 화면비라든지 영상 포맷, 연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분명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한스 짐머가 음악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음악 작업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배트맨 시리즈의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가 아니라 제임스 뉴튼 하워드였대요. 근데 사실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공포 영화를 주로 해왔었고, 그 공포 속에서의 감성, 감정, 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프닝이라든지 빌리지 혹은 뭐 사인 같은 그런 영화의 음악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워너브라더스에서 아무래도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고 투자한 금액도 원체 많으니까 음악도 흥행에 한 몫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음악 감독을 바꾸자고 한스 짐머를 먼저 추천을 했대요. 네, 이 얘기는 저희가 페이스북 카드뉴스로도 몇 번 다뤘었죠. 이 두 사람 인연의 시작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다크나이트 촬영 당시에 런던이랑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놀란 감독이 정신없는 와중에 한스 짐머가 아이팟에다가 40기가 정도 되는 음악을 넣어서 줬대요. 여러분들 조커 테마 들어보시면 되게 사람 심리를 불안하고 거슬리게 만드는 사운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풍의 음악들을 무려 40기가나 담아서 준 거죠, 놀란한테. 그래서 놀란이 말하길 자기는 한스 짐머 때문에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대요. 이 얘기가 다크나이트 DVD 메이킹 필름에 나옵니다. 제가 한스 짐머 때문에 놀랐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아시죠? 3편 DVD에도 이 한스 짐머가 음악을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기타 녹음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한스 짐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못하는 게 뭐 대체 뭐야? 야, 역시 거장은 남달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한스 짐머가 녹음 끝나고 부스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내가 직접 녹음했어요. 세션 부를 돈이 없었다고.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할 정도면 과연 우리나라와 헐리우드 음악 감독의 개런티 차이는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사심이 가득가득 담긴 DVD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DVD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가 정보 때문이에요. 혹시 저희 영음소녀 청취자분들 중에 설마 없겠지만 토렌트나 불법 공유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 경우는 없겠죠? 네이버 영화에서 다운받거나 혹은 집에서 뭐 VOD로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경우엔 영화만 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다 보신 후에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감독이나 배우들의 코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이 영화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좋고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내 인생 영화 한 장쯤은 DVD를 구매해서 소장하는 것도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불법 다운로드 이제는 끊어내셔야죠. 당신의 바른 소비 습관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준 여자 플레이였고요. 다음 클립에서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지유 언니와 함께 뉴먼가의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3월 되세요.